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만 64세 부부가구입니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와 5억 원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있는데 고민이 생겼어요. 내년에 아들을 결혼시키려고 하는데 얼마 전 겨우 취업한 아들에게 전세 자금이라도 좀 도와줘야 할 것 같거든요. 한 3억 원 정도? 그런데 증여세가 걱정이에요. 세무사 말로는 증여세가 한 4천만 원 정도 나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혼 자금도 부족한데 증여세까지 내고 나면 뭐가 남나요? 참, 그리고 증여세를 내고 아들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 기초연금 계산할 때 부모의 금융재산이 줄어들기는 하는 건가요? 알베르토 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셨습니까? 행복한 인생의 희망 알베르토입니다. 오늘 의뢰인 부부의 경우처럼 자녀가 결혼할 때 전세 보증금이라도 좀 보태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의 마음일 텐데요. 오늘은 증여세 없이 이자 없이 3억 원을 자녀에게 빌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내년에 아들의 결혼 자금으로 3억 원을 증여했을 경우 증여세를 계산해 보면 일단 내년에 증여재산 공제액이 1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가정하에 계산해보면 3억 원에서 증여공제 1억 원을 차감하면 2억 원이고 여기에 증여금액 5억 원 이하까지는 증여세율이 20% 적용되므로 4천만 원 그리고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차감하면 3억 원에 대한 최종 증여세는 3천만 원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 궁금해하시는 아들의 결혼자금 3억 원을 증여세 없이 아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2년 현재 대한민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53조에는 증여재산 공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즉 부부간에 증여를 했을 경우엔 증여재산에서 6억 원까지 공제를 해줍니다. 부부간에 6억 원까지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증여는 어떻게 될까요? 직계 존속, 즉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에게,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증여한 총 합계 금액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줘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내년부터는 증여재산 공제액이 성인 1억 원, 미성년자는 5천만 원까지 상환된다고 하니까 오늘 의뢰인 부부께서는 일단 아들의 결혼자금 3억 원 중 1억 원까지는 증여세 걱정을 안 하셔도 되겠네요. 그럼 나머지 2억 원은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2022년 현재 국세청에는 부모와 자식, 즉 특수관계자 간의 차용증에 의한 금융거래 시 적정 이자율 4.6%를 적용했을 때의 이자가 1천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무이자로 돈을 빌려도 국세청에서는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께 2억 원을 빌렸을 경우 적정이자 4.6%를 곱하면 연 920만 원, 즉 이자가 연 1천만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 없이 이자 없이 자녀에게 2억 원을 빌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들에게 2억 원 이상을 빌려줬을 경우엔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3억 원을 빌려줬을 경우 적정이자 4.6%를 적용하면 연 1,380만 원이 되고 여기에 국세청에서 양해해주고 있는 1,000만 원 이자를 공제하면 연 380만 원을 부모님께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5억 원을 빌려줬을 경우 적정이자 4.6%를 적용하면 2,300만 원이 되고 1,000만 원 이자를 공제하면 연 1,300만 원을 부모님께 이자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국세청에서 양해해주고 있는 이자 공제액 1,000만 원을 넘는 부분만 부모님께 이자로 지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자는 매달 부모님께 지급해야 하는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 매달 이자를 납부하셔도 되고 분기별 또는 연 1회 지급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은 통장에 입금 기록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인데요.
이자를 현금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경우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추후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경우 거래 내역을 증빙하지 못한다면 세금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럼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은 언제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자의 유무와 상관없이 차용증은 무조건 작성해야 합니다. 간혹 자녀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금 출처에 대한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차용증을 급조해서 만드는 경우가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 차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의 예금 계좌로 돈을 입금한 날을 기준으로 하루 이틀 전후의 날짜가 차용증에 명기되어야 합니다. 또한 차용증 작성 후에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것은 차용증을 공증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아서 차용증의 공신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공증이나 확정일자, 어느 것을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공증을 받게 되면 차용 금액에 따라 수십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받으시면 되지만 차용증의 경우는 집에서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하셔서 확정일자라고 쓰여져 있는 창구에 현금 600원을 내시면 확정일자를 쉽게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와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려주었다면 기초연금 계산 시 부모의 재산에는 어떻게 반영되는 건가요? 그리고 증여세를 내고 자녀에게 증여를 했을 경우엔 부모의 금융재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초연금 계산 시 자녀를 포함한 가족 간의 금융거래는 부채로 인정받아서 공제받을 수 없고 증여세 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증여한 재산은 일정 기간 부모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증여한 재산에서 매달 부부가구 기준 256만 원씩 차감해서 영원이 될 때까지 남는 차액만큼을 부모의 재산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초연금 수급을 위한 편법 증여는 절대로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에 1억 원은 증여세 신고를 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아들과 차용증은 정확히 쓰고 나서 결혼자금을 아들 명의 계좌로 이체해야겠습니다. 오늘 친절하고 정확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최근 들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이 확대되고 있고 국세청의 부채 사후 관리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차용증을 통한 절세 방법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알베르토가 어르신들의 행복한 인생 2막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과 공유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